저는 사실 백재권 씨도 뭐 나중에 보면 희생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조사가 언제 들어갔는데 때 아닌 백재권은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사실상 너무 불리한 이슈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국민의힘은 얘기 들어보니까 백재권이 이재명도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어쩌라고.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국가보안시설에 민간인이 들어갔다는 본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백재권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만나서 관상 봐주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랑 동등하게 비교가 될 만한 사안입니까? 나는 국민의힘의 해명 수준도 의심스러워. 이 공당 신인규가 해명했으면 훨씬 잘했을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잖아. 이런 건 이제 해명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사과를 해야 될 일이죠. 사과. 그렇죠. 예. 그 해명하면 수박돼요. 그러니까 진짜 수준이 천공이면 떨어진다. 문제였고 풍수지리가 관상가 이 사람도 보니까 도사 수준이더만 관상 보면 그 사람 사랑한 거 다 알아버린대요. 천공도 다 봐요. 천공 없이 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면 문제가 안 되고 풍수지리는 과학이란 말까지 하고요. 이제 입만 열면 과학 강조된 사람들이. 그 이 오염수도 사람이- 풍수지리로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풍수지리를 좋은 어디로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면 좋은 좋지. 방법이에요. 오염수도 알프스 필요 없이 그냥 풍수지리. 일본을 아니, 보내. 백재권을. 일본을 지금이 보내서 정말 봉건 시대도 아니고 조선 시대도 아닌데 네. 국정 주요 결정에 전 요거 이렇게 봐요. 그 이원모 비서관 그 아내를 태웠잖아요. 저녁에. 네. 그러니까 공사 구별이 안 되는 건데 전 전형적으로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제3의 사람이 제3자의 전 국정 개입이다라고 봅니다. 뭐 농단이란 말까지 안 쓰지만 국정 네. 개입인데 개입 맞죠? 이 국정 개입이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제 정통 개선이 무너지죠. 왜냐면 알 수 없는 개선에서 자꾸 그 감나라 배나라 들어가면 A라고 정하는 것도 막 갑자기 A-가 되거나 B가 되거나 이상하게 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러니까 국민이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허수아비가 되고 뒤에서 책임지지 않는 권력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또 부패 혐의가 형성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최순실 사건도 받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정농단까지 겪은 거잖아요. 이거 첫 단추가 이렇게 깨지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백재건 씨 아니고 백재건 씨 할아버지가 왔더라도 제3자의 국정 개입인 거예요. 그렇다면 전 묻고 싶은 게 누가 백재건을 군사보호시설에 데리고 왔는가? 그렇죠. 누가 그렇죠. 데리고 왔는가? 첫 번째 물어봐야 네. 되고, 두 번째는 백재건이라는 사람은 무슨 자격이었는가? 네. 물어봐야 됩니다. 그 자격이 없으면 왜 자격 없는 사람이 전문가인데요. 어디까지 권한 결정에 관여를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왜 지금까지 이거 지금 대통령실 고발 들어가서 지금 10개월째 조사하다가 이제 결론 내린 거잖아요. 네네. 왜 그동안 대통령실은 이 부분에 논란이 이렇게 됐는데 네. 왜 그걸 먼저 선제적으로 안 밝혔는가? 고발의 주체가 바로 그러니까 왜 대통령실이에요. 은폐했는가? 왜 숨겼는가? 지금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답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정쟁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답을 안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궁금하고 네. 물어봐야 되고, 민주당이 요거는 국회에서 어쨌든 다수당을 점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이거 사실. 이도경님 신인규 팬이에 5만 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와. 그리고 우리 아이고, 홍균님, 최홍균님 5만 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백재권이든 누구든 민간인을 보안시설에 데려가게 만든 지금 누구야? 윤한홍, 김용현은 경찰이 파악하기에 동행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데려가라고 시킨 사람은 누구인지도 밝혀야죠. 그걸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전이 있을 때 풍수지리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문위원회라든가 그렇죠. 정식적으로 이전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풍수적인 것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국가안보시설에는 또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걸 공사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아까 이원모 비서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근데 검찰이 공무원이잖아요. 공직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공사 구별이 안 될까? 대한민국의 특수부 검찰 일부 집단들은 공사 구별 없이 대한민국 국정을 이제까지 끌고 왔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사 일체죠. 당정 일체 비슷하게 근데 공과 뭐 사가 이제 하나가 우리도 되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천공은 서면 조사, 백재권은 조사한 적 없고 윤한홍 부른 적 없고 네. 그 다음에 그 지금 경호처장 경유팀 부른 김용현? 적이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뭘 조사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하나인 거고, 지금 저기 그 용산은 어떻게 물을 타냐면 저기로 물을 타요. 유홍준 교수로 물을 타고 있어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인데. 네, 이제 그분이 저 공무원 하셨을 때 문화재 청장이 현장할 때 예를 들면 그 청와대는 땅이 좋은데 관저는 음습하니까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진짜 진심으로 관저를 옮기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서 설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이렇게 물을 타가지고 진짜 정쟁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핵심은 군사 보호 시설에 아까 얘기했던 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민간인을 데리고 들어가는지만
밝히면 될 문제인데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야 너나 나나 다 예를 들면 풍수지리 확인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라고 예를 들면 물을 타는 거예요. 물을 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아니 거여서 이런 식으로 각 부처에도 백제건 같은 사람 한 10명씩만 놔보세요. 그러겠네요. 국정이 마비가 되죠. 예. 다 이제 배산 임수로 기간 옮기겠네. 제가 이제 그렇잖아. 뭐 이게 말도 안 돼.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만은 들은 이야기인데요. 백제군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사람. 아, 예. 예. 실제로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천공이 가지 않았다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천공은 상황에서도. 왕성히 활동하잖아요. 지금 지금 모시 상황에서도. 축제도 가고 서천문도 가고 지금.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측면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이게 어쨌든 이 보도가 KBS 단독으로 나왔는데 경찰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찰은 기자에게 이 얘기를 흘렸을 거고 그래서 기자가 쓴 거 아닙니까? 경찰 내부적으로도 봤을 때 이게 저는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경찰이란 기관 자체가 나중에 언젠가 책임을 물을 그런 시기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으로 전 무너지고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우리가 하나는 흘려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우리가 뭐 CCTV 따오고 8개월 동안 조사한 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그래도 우리 경찰은 노력했다 정도의 뉘앙스를 풍기려고 사전에 흘린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경찰이라는 기관이 흔들리고 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민 안 하면 경찰이 이렇게 예를 들면 깡이 센 데가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왔죠? 근데 깡이 그러니까 경찰 아시잖아요. 경찰은 그냥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조직이에요. 기본적으로 검사 같은 사람들이야. 나와서 할 게 없어. 캐비넷 다 있으니까 그런 건데 검사들은 나오면 그럼 변호사 하면 되잖아. 제가 근데 볼 때 경찰은 나와서 할 게 대부분 없기 이런 내용은 때문에. 충성 경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누구한테 이걸 충성하게 왜 그럼 풀렸죠? 충성 경쟁을 하게 하는 그 예를 들면 정치적인 메커니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경찰 출신이겠죠. 네. 경찰 출신이 있어요 지금. 네. 윤핵관 핵심에. 네. 그 예를 들면 그런 라인에서 나오지 않고서야 네. 경찰이 갑자기 이거 갖다 기자들한테 흘린다? 저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되는 거잖아요. 네. 경찰 중에 뜻 있는 사람이 천공은 아직 확인 안 됐지만 황당하게 관상가 역시 역술이나 다름없는 관상가 개입했다라는 좋은 뜻을 흘려줬을 수도 있고 KBS에 방금 말한 것처럼 천공과 그 김용현, 윤한웅,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호하기 위하여 에이 천공이 아니라 백제곤이었네 유명한 풍수가 이렇게 이제 흘렸을 교수네. 동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마 국민들 반응은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뭐야 무속인 또 있어? 도사가 한 명 더 있네? 시리즈네. 무정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 연결시켜줬죠. 그 다음에 건진 스승도 나오고 건진 나오죠. 그 다음에 천공이 나왔어요. 계속 무리를 일으켰어요. 이번에는 이제 심지어는 천공이 아니라고 불러대는 게 관상가네. 역술인이 사실상 역술인. 이 정권은 입으로는 과학을 이야기하면서 매우 음습한 이상한 짓하고 다니는 이렇게 비춰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KBS 보도 중에 한 줄을 집중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경찰이 눈치를 많이 보는 조직이고 어떤 경찰 출신에 의해서 이 내용이 흘러왔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윤한홍과 김용현의 이름이 그 기사에 같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백제권보다 김용현, 윤한홍이 같이 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는 이 한 줄이 네. 이거는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본인들도 마치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지금까지 취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팀장과 부팀장이 이걸 해명을 하는 순간 일은 더 커지거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그 내부적으로 뭔가 균열이 있다고 파악하는 거였어요. 예. 아니 그리고 좋은 추측입니다. 이 보도는 이 문제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분들에 의해는 힘이 실리는 보도예요. 국민의힘은 야 천공 아니야 김종대 부승찬 두 명의 십자파를 날리고 있어요. 가짜 뉴스 이렇게. 네, 가짜 뉴스. 근데 아니 처음에 김종대 의원님이나 저희들이 문제 제기할 때요. 천공이나 특정 짓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작년 4월쯤에 찾아보시면 한겨레 신문이 먼저 보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한겨레 신문이 역술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대동했다라고 보도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는 10개월쯤이지만 실제 이슈는 1년 반이 돼가는 이슈예요. 그렇죠. 그동안에 사실은 거기 같이 갔던 물색했던 김건희, 윤한홍, 김용현 등은 알았어요. 누가 국정 개입을 했는지. 예. 그동안 속였잖아요, 국민들을요. 그렇죠. 백제곤이었으면 백제곤이었다 말을 했어야 돼요, 당시에. 떳떳하면 바로 얘기를 천공으로 오해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국민들께 양해를 좀 구해야겠습니다. 저기 아무래도 청와대에 있다가 오랜만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혹시 우리 그 역사적 풍수지리 전문가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으면 했으면 아마 국민들 그때 그래 집무실 이전하고 관제 네. 이전 때문에 네. 고민이 많으니까 네. 역술이는 아니고 네. 또 꽤 유명한 관상가 풍수지리가라니까 풍수지리적 조언만 구했나 보구나. 네. 그거 넘어가 버렸을 거야 아마.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아예 아무도 그런 개입이 없는 것처럼 꼭꼭 숨기고 거짓말하고 아무도 개입 안 했다고 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천공 못지않은 네. 역술이 그것도 홍석현과 비밀 독대했다는 그렇죠. 그런 소문. 윤석열이 2018년 겨울에 네, 비밀 네. 독대 때 중앙지검장으로서 보수 언론 사주를 독대한 것도 부적절한데 네. 그때 홍석현은 또 해필이면 이른바 베니 대표의 태블릿이 온 고소인이었기 때문에 사건 관계자죠. 사건 관계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검사 윤리 강령이 있어요. 그걸 어겼어요. 더 황당한 건 그 자리에 백종원이 배석했다면 그때부터 서울중앙지검 시절부터 대권 꿈꾸고 왕이 될 관상가 물어보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석현이랑 같이. 그리고 그때쯤에 방상훈도 독대를 했어요. 조선일보 회장도. 조선일보장은 반대로 고소인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고발을 당했던 상황이에요. 방정훈 사건이라든지 장자연 사건, 고 장자연 씨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윤석열과 또 연동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랑 네네. 이 백재곤 씨가. 네. 그러니까 저도 경찰 중에 뜻 있는 사람이 흘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관저 후보지 방문한 백재권에 대한 조사 여부는 경찰이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지금 답을 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윤한홍 의원이 국회에서 이제 천공을 모른다라고 답을 했던 걸로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보도를 다 종합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어야 되는 사람들은 팀장, 부팀장이었던 김용현과 그리고 윤한홍 의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때 왜 백재권이라고 얘기를 안 했는가? 첫 번째 그렇죠. 물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경찰이 이 얘기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러면 문제가 간단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확인을 안 해주겠죠? 확인 안 했죠.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윤한홍과 김용현이 이 당시에 같이 갔다고 얘기하면 모를 리가 없겠죠. 근데 그걸 숨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경찰에다도 진술 안 한 거잖아요. 경찰이 지금 이거 조사를 했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자기 스스로 알았던 거예요. 이 지역은 민간인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지역에 들어갔으면 아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어떤 사인을 데리고 와서 국정에 개입하는 건 국정농단이에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네. 이상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관저를 이동하는 문제예요. 국민들이 반대했어요. 많은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55% 정도의 국민들이 관저 이전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밀어붙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게 되면 국민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아니 예를 들면 풍수지리 가든 아니 천공이든 무술을 데리고 와서 이전해야 될 만큼의 사안이야라고 하는 부분들이 밝혀지는 것을 걱정했던 거죠. 그렇죠. 거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 사람들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 이게 흘러나왔다고 얘기하면 경찰 내부에 의인이 흘렸거나 네. 네. 아니면 여기서 판단을 잘못해서 네. 예를 들면 야 이게 흘리면 사안을 넘길 수 있을 거야라고 판단했거나 네. 둘 중에 하나죠. 투자라면은 너무 잘못 선택했는데. 제가 볼 때 머리가 되게 나쁘다. 판단이 되는 건. 우리 신변 어때요? 뭐 저도 이게 뭐 어떤 혐의까지 갈지는 한번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건데 일단 뭐 직권남용 같은 거는 가장 떠오르는 죄목이지만 뭐 공무원 자격 사칭 혹시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따져볼 부분은 그러니까 분명히 민간인은 있을 것 허가를 같아요.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군사보호 시설에 그럼 어떤 절차로 네. 들어가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도 있겠죠. 왜냐면 서로 은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옮기는 것 자체가 은밀한 비밀이거든요. 공무상 비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런 공유가 됐는지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뭐 그 가운데 뭐 어떤 형태로 이게 지금 구성이 돼서 이분이 어떤 자격으로 그러니까 선출받지도 않고 임명받지도 않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분이 어떻게 제 집 드나들듯이 거기 이렇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의사결정에 관여를 하는지 네. 이 부분은 좀 따져볼 부분이 법적으로도 저는 일부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문제 없고 그냥 넘어가도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터질 거고요. 이런 소위 말하는 국정 개입 넘어서 그 국정농단으로 우리가 탄핵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누군가 문제는 사고 칠 거예요. 또.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 나와가지고 기록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예를 들면 유증죄가 될 수 있어요. 출입 기록. 네. 출입 그건 기록이 없다. 국회에서의 증언에 대한 법률로 유증죄가 제가 될 수 또 있어요. 드리고 그것도. 뭐 시스템이 삭제되었다 했는데 어떻게 백제공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CCTV 남아있으니까 확인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육군 총장 공관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 사무소도 방문했다고 네. 사실 이미 폭로가 돼 있거든요. 김종대 의원이나 부승찬 전 대변인을 통해서. 사실 서울 사무소도 더 어떻게 보면 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지금 이 공관만 다뤄도 이 정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재권 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정쟁 사안도 아니거니와 이거는 굉장히 저는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정쟁으로 가봐야 사실 집권 여당이나 정부 여당에 좋을 이슈가 아니,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솔직히 최순실 씨도 처음에 태블릿 PC 나왔을 때 연설문 고쳐준 거 가지고 된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연설문 고쳐준 거랑 또 격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의 아니, 주요 의사결정에 모르는 사람이 개입을 했다? 네. 이거는 좀 따져볼 부분이 더 많다고 봐요. 훨씬 더 큰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연설문 그렇죠. 고쳐준 거랑 비교가 예.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대선 후보 때 왕자를 파고 나오고 뭐 소가죽 살아있는 소가죽을 벗기고 이런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 사람들이 집무실 이전, 관저 이전, 심지어 총공 건진 뭐 무정 이제 제사인물 백재권 씨까지 등장한 건데 주요 의사결정까지 개입했다며. 그래서 무모한 결정을 막 해버린다며. 뭐 예. 연설문 고쳐준 정도의 공무기술 누설은 귀여운 수준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사과했잖아요. 사과도 했어요 그런데. 사과- 그러니까 일단 했잖아요. 천공이 문제가 됐고 지금 백재권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거잖아요. 이 관저 이전에 네. 또 하나 문제가 과거에 이거랑 상관없습니다만 건진법사위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냐? 기업한테 예를 들면 청탁했다는 거잖아요. 세무조사를 네, 무마시켜주겠다. 청탁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이 거기다 문제 제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세 사람이 만약에 하나하나가 거의 사실이잖아요. 천공을 뺀다면 아직까지는. 그럼 제가 볼 때는 거의 소위 주술 아니면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예를 들면 이 윤석열 정부를 이용하든 윤석열 정부가 활용하든 거기에 개입돼서 일을 벌였다는 거잖아요. 예. 이건 매우 중대한 문제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되는 우리 거죠. 스페이스 애청자님 댓글이 재밌어요. 아, 그 왕자 백재권 씨가 써준 건가? 아, 이런 댓글이. 뭐 예. 누가 옆집 할머니가 옆집 써줬다는 할머니가 건 믿을 썼다고 수가 하지만.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할 일이 왜냐면 없어요. 독대까지 했으니까 왕이 될 상이냐고 홍석현하고 좀 뉴스타파 특종보도 나왔잖아요. 백재권 씨가 확실해 보여요. 근데 또 천공랑 똑같아요. 오마이뉴스 개공 기자 중에 조성식 기자라고 법조 전문 기자가 있는데 동아일보 출신 이분이 물어봤어요. 네. 저기 홍석현과 윤석열이 2018년 겨울 독대 때 네. 동참한 관상가 당신이냐? 나는 그런 거 확인도 부인도 안 해준다. 천공도 그랬잖아. 확인도 부인도 안 해준다. 천공도 내가 거기 갔는지 확인도 이 사람들 짰나 봐 아마. 자신들 몸값도 부풀리고 윤석열 정권에게 굉장히 영향이 있는 사람처럼 비치려고 보이려고. 예. 사실 왜 부인을 하면은 그 단가 떨어지잖아요. 잠깐 떨어지고 확인하면 윤석열 김건희가 아이 확인해주지 말아 했잖아. 네. 스승님 이럴 수도 있고. 확실한 거는 천공이든 백재권이든 우리는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이 천공, 백재권, 뭐 건진 이 세 분은 적어도 윤석열 정부 내에서 본인이 받던 단가의 한 10배는 더 이제 이미 올라가서 받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네, 이 추측을 어마어마한 네.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다.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업무비 아무튼 단가가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서 우리 백재권 선생님이나 천공 선생님 그리고 건진 선생님 광화문 살롱 유기농 쿠키 세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돈 많이 벌었으면 갑자기? 좀 사라. 네, 돈 많이 벌었으면 갑자기? 저희 스픽스 응원해주시는 의미에서 스픽스 구독자들을 위한 할인 이벤트 16% 할인된 가격 3만 원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천공 건진 우리 백재권 선생님께서 구매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쿠키는 선도를 위해서 주문 접수에 바로 제작됩니다. 당일 오후 2시 이전에 주문 시에 생산 후 2일 발송된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주시고 더보기에 링크 있으니까 그걸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 살롱 쿠키 검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착한 보험 광고도 또 하겠습니다. 저희 스픽스에서 보험 점검 전문업체 더 착한 보험 소개해드리는데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도 건강보험 모든 보험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으로 전화 주시면 더 착한 보험을 통해서 현재 받고 계시는 보험도 보장을 유지할 수 있고 새로운 보험도 가입할 수 있으니까 문의 전화는 1644-1236 일과 시간 이후에도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더보기에 링크 있습니다. 더보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 클릭해 보시면 되고요. 상담 예약은 24시간 가능한데 문자나 카톡은 예약 남겨주시면 전화를 드린다고 하네요. 야 5,200분 광고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네. 끝까지 남아 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최은순, 백재권 이게 금요일에 이슈가 월요일까지 와서 이번 한 주도 계속 쭉 이 이슈로 갈 가능성이 매우 사실 높고 아마
이번 주에 굵직한 게 하나 있다면은 이상민 장관 탄핵건?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내일 아마 내일 발표하니까요. 그게 이제 아마 큰 건일 텐데 그것도 한번 예상을 한번 가볼까요? 근데 저는 뭐 결과는 내일 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전 이상민 장관 지금도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행안부 장관 비어 있어요. 예, 저는 안전사 사퇴하는 계속 입장인데 생기는데. 저는 다만 이게 좀 전략적으로 민주당은 좀 미스를 했던 것이 예. 저는 만약 경찰청장 탄핵을 넣었다 그러면 저는 100% 나왔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음. 근데 또 행안부 장관은 어떤 구체적인 의무가 나열된 게 아니라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잘 입증이 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좀 아슬아슬하게 기각이 나오지 않을까. 아 기각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까? 예상합니다. 아 그래요? 기각 예상 나왔는데 네.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 이제 언제에서 박근혜 탄핵 때보다는 논란이 더 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래도 워낙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충격, 예, 예. 그다음에 최근에 잇따르는 재난 사고에 대한 무방비, 그다음 이게 사실 헌재 재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법 심판하고 달리 예. 정치적인 정치적이고 행상 재판이라고 네, 네. 행태와 양상 예. 이런 걸 정상 이런 걸 다 살펴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책 재판이어서 음. 아예 무방비였던 거, 네. 그다음에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고 유가족들한테 정치 공작하고 못되게 군 거, 예. 그다음에 그 후로도 대통령이든 누구든 책임지지 않는 거에 예. 대한 헌재의 어떤 종합적 판단으로 예.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까. 인용한다? 근데 조금 박근혜 때는 그때 9대0이었잖아요. 8대0, 사실상 8대. 그러니까 예. 한 명이 없었는데 네. 한 명 있었어도 아마 9대0일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예. 이번에는 좀 아슬아슬하게 인용되지 않을까. 6대3 정도, 예. 6대3이면 6대3 정도. 그러니까요. 우리 김정욱 교수님 의견도. 아, 전잘 모르겠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부분 나오는 게 이러잖아요. 탄핵을 했을 때 따르는 국민에 대한 이익과 그렇지 않을 때 이익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 건데 저는 장관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통령 탄핵보다는 국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예를 들면 국민의 희생에 따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선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법률적이든 아니면 헌재 납의 판결대로 이런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저는 좀 답하기가 그러니까 좀 이거예요. 어려워요. 예. 헌법과 법률 위반일 때 이거 정치적 책임을 물리는 사실상의 그런 헌법재판소에 의한 파면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저는 사실 뭐 예를 들게요. 한동훈 장관이 그 시행령 정치를 계속 이어나간다. 네. 법률을 무시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건 탄핵 사유됩니다. 그 탄핵 인용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재난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무리한 발언을 했고 상당히 국민들의 이 심기에 거스르는 행동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인데 예. 또 장관이니까 대통령보다는 좀 더 낮은 기준으로 보긴 볼 거예요. 근데 예. 이것이 만약에 인용이 돼 버리면은 상당히 이게 또 선례가 돼가지고 거의 뭐 내각이 좀 마비된다라는 그 우려도 저는 헌재가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경찰청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아니 경찰법에 따라서 해야 될 업무들이 명확하게 다 규정돼 있거든요. 구체성 논란이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긴 하더라고요. 구체성인 예. 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경찰청장 탄핵을 예. 민주당이 갖다가 넣었으면은 오히려 저는 인용의 가능성을 높게 봤을 텐데 이게 행안부 장관이라는 것은 총괄 컨트롤 타워인 건 맞지만은 어떤 구체적인 의무 지정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메이드를 할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내일 인용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청구인 쪽에서 상당히 그런 변론을 잘하는 게 네. 되는 거고 저는 근데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요. 봤을 때는 어쨌든 뭐 현실적인 측면이 있고 이제 그 법리에 대한 거는 저희가 뭐 세세하게 이 시간을 통해 짚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다림정원님께서 이상민이 그 자리에 있어봐야 있으나 마나한데 탄핵시켜야지 이 말씀 주기도 했고 헌재가 장관 탄핵을 이번에 글쎄요 인용기가 어떤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의 의견과 이런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게 분명히 있어서 이태원 참사 생각해 보시면 지금 처벌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급 간부들 그렇죠. 처벌됐다가 보석으로 유죄 풀려나가는 확정 안 되고 보석으로 풀려나가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그딴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제 예.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 장관 본인이 이 참사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려고 했는지를 잘 복기를 해보십시오.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정치적 판결이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 결론 뭐 섣불리 내지 않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그 얘기를 또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상민 장관은 지금 탄핵이 지금 인용 여부를 떠나서 의결이 돼서 지금 헌재에 가 있고 직무정지 상태잖아요. 이 사태만으로도 나중에 복귀가 돼도 네. 그만해야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될 그만둬야죠. 수가 없어요. 그만둬야죠.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다 심리적 이거는 뭐 탄핵 네. 인용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령이 아마 행안부 내에서도 작동이 안 될 것이다. 저렇게 그리고 봅니다. 저도 네. 한마디 덧붙이면 네네네. 그 엄청난 참사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서 결국 한 사람 책임 문 건데 구체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로도 계속 지금 잇따른 안타까운 참사가 있고 안전사고가 있는데 결국 어쩌면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지금 공석인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때 그냥 예를 들면 탄핵 의결을 냈을 때 또는 탄핵을 추진다 했을 때 아 그럼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다음부터 더 안전한 행안부에 더 힘 좀 실어주라 했으면 혹시 알아요? 상상건대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번 장마 앞두고 새로 바뀐 반지하 그다음에 이게 작년에 제일 끔찍했던 사고가 두 개예요. 네네. 반지하 사고하고 지하도 사고예요. 예. 전례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반지하고 지하도는 비만 오면 미리 가서 예를 들면 공무원을 배치해갖고 현장에서 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 못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중앙 연락해서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랬으면 다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상상이 저는 들더라고요. 참 착잡합니다. 뭐 마지막 한 말씀 우리 김종국 저는 교수도 헌법재판관들의 국민을 위한 판결을 예. 저는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